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한 미분방정식 풀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보죠. 처음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미리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미분방정식에 적용되는 라플라스 변환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죠.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얘네들을 갖다가 좀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문제 풀이를 하면서 잠깐 본 것처럼 주어져 있는 녀석에 대해 가지고요. 우선은 미분방정식에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시킵니다. 미분방정식이 있어요. 미분방정식이 있으면은 이 녀석에다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대수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수방정식을 풀어요. 물론 이 대수방정식은 우리가 이런 정확히는 y겠죠. 얘를 미지수로 갖는 대수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풉니다. 결국 이게 구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라플라스 y가 구해졌겠네요. 뿅뿅뿅 해서 얘가 구해지고요. 이렇게 구해진 녀석을 이제 역변환을 하네요. 자, 이렇게 역변환을 하고 나면은 결국 우리가 그럼 이제 y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전반적인 스토리는 지금 보신 이런 구조로 움직인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이 미분방정식 풀이에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시키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대수방정식 구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우리 교재의 용어로는 보조방정식입니다. 그리고서 대수방정식 풀어서 나온 요 녀석을 역변환을 해서 얘가 나오겠죠. 보통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류의 문제들을 제가 평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특히 서술형으로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막 적어 놓는데요. 이런 류의 문제에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 평가의 기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가지고 대수방정식을 정확히 구했느냐. 요거 사실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1차 방정식 풀이죠. 그래서 라플라스 y가 맞았냐를 가지고서 점수를 갖다가 부분 점수를 주긴 힘들겠죠. 우선은 대수방정식이 그리고 풀이를 볼 때도 제대로 써져 있는지는 대수방정식이 써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역변환을 해야 되는 대상이 써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라플라스 y가 써져 있긴 해야지 됩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 안 적어도 돼요.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식 하나 쓰고 대수방정식 쓰고 라플라스 y 쓰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역변해서 y가 뭐가 나왔는지를 쓰면 되겠죠. 역변환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 서술을 하면 되고, 대부분은 뭐 부분무수를 찢는다든지 아니면 뭐 도함수와 적분의 변환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뒤쪽에서 나오는 컨볼루션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식이 거의 1개에서 2개 정도만 써놔도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풀이보다 훨씬 간단하게 써놔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복잡하게 써놔봤자 풀이를 보기만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우리 주어진 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대수방정식 형태의 보조방정식을 끌어내야지 되고요. 집어넣었고,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y0와 y'0를 알고 있으니까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라플라스 y가 얘가 되겠네요. 이게 보조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한 건데요. 이게 보조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라플라스 y죠. 아까 제가 평가할 때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실제로 이제 채점을 하다가 보면은 얘를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하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걸 기준으로 보겠죠. 그건 이제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풀이 과정에서 보면 요게 조금 더 중요한데 1차 방정식이라 이걸로 기준을 삼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y를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s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역변환이 사인 하이퍼볼릭 t죠. 그 다음에 여기에 s분의 1이 붙어 있으면은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코사인 하이퍼볼릭 t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제곱은요? 그렇죠. 코사인 하이퍼볼릭 t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얘가 나오네요. 그래서 뒤쪽 거 해결이 됐고요. 이 부분이요. 앞쪽 거는 s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의 역변환이 사인 하이퍼볼릭 t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분의 s 분의 1 쪽에서 1쪽은 해결이 됐고 s제곱 마이너스 1분의 s쪽은 코사인 하이퍼볼릭일 테니까 걔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역변환을 하면 요걸 구하는 건데 그대로 써주면은 얘가 됩니다. 정리하면 요렇게 나오겠네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나온 해의 모양을 보면은 임의의 상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주어져 있는 녀석이 특수해죠. 뚜렷이 임의의 상수를 없애는 과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해가 있는 이유는요. 특수해가 만들어진 이유, 구해진 이유를 갖다 보면은 그거는 어디선가 특수해를 구할 수 있는 루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어디 있었냐면요. 네, 여기서 쓰였습니다. 요 녀석이요. 그래서 보조방정식을 만들 때 이미 특수해가 쓰이는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한 미분방정식 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대수적인 C1, C2를 구하기 위한 대수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도 특수가 구해지는데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왜 단점이 되냐? 초기 조건을 모르면은 이 방법을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 같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요. 초기 조건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걸 A, 이걸 B라고 놓고요. 그럼 여기 A, B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서 방정식을 풀면은 결국 여기서 A, B, ASB입니다. 이게 들어갈 테고,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A 붙고 여기에 B 붙는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해로 표현하는 게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들어간 게 골치 아프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그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특수해가 나오고, 이 특수해가 나오기 위해서는 초기값 조건이 명시되어져 있어야 된다 정도로 일단은 기억을 하는 게 좋겠네요. 꼭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기엔 약간 부족해요. 왜냐면 지금 본 것처럼 미지수로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게 미지수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죠. 지금은 2개라서 그나마 저게 가능한데, 이게 3개나 4개로 가게 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초기값이 0일 대로 주어져 있죠. 0일 대 초기값입니다. 이거 다른 때로 바뀌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 장면에서 보면은 0이니까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만약에 초기값이 0일 대로 주어져 있지 않고 다른 때로 주어져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얘 정말 가슴 아프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1, 1에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 0으로 맞춰주면 돼요. 이 1이라는 녀석이 시간 t를 의미하겠죠. 물론 t가 시간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수 t의 값이 1이라는 건데요. 이 변수 t의 값이 1일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쉐프트를 시킨다고 생각하면은 함수 자체를 갖다 지금 다 뒤집어 엎어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쉐프트를 갖다가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은 0으로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0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쉐프트 한다고 그랬죠? 자, t를 u 플러스 1이라고 보죠. 그러면은 u가 0일 때 t가 1이죠. 자, 그리고 나서 yt라는 함수를 그럼 이제 yu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y에 u 플러스 1이 들어간 함수가 yt입니다. 계속 u 플러스 1을 달고 다니려니까 힘들어서요. u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zu라는 함수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t로 미분을 한번 해보죠. 위에 지금 이렇게 짜여져 있는 녀석, 요거를 t로 미분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요렇게 미분이 되겠네요. y 프라임이 그러니까 요게 y 프라임이잖아요. z를 t로 미분을 했는데 z는 변수가 u죠. 그래서 연쇄율을 적용시킵니다.
열심히 찾았는데도 오타가 있네요. 예, 오타입니다. 자, du dt는 어떻게 되죠? 예, 이쪽에서 보면은 du dt는 1이에요. 1. 따라서 y 프라임은 u로 미분을 한 z 프라임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u로 미분한 거고요. 여기선 t로 미분한 건데 y를 t로 미분한 것과 z를 u로 미분한 게 같다란 이야기입니다. 두 번 미분한 것도 그럼 똑같겠죠?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 되니까요. 자,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주어져 있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바꾸는데요. y2' z2' y는 z로 t-1은 t가 u 플러스 1이니까 u로 해가지고 일단 이거 나왔고요. t가 1일 때 u는 0이니까 얘네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미분 방정식 문제를요. 이렇게 바꿔서 해결을 합니다. 자, 이제 얘를 풀면 되죠. 짜잔,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요. 그럼 요게 나오겠네요. 정리를 해보면은 얘가 될 거고 라플라스 z를 구하면은 이거네요. 보조 방정식 구해졌죠. 그럼 이제 역변환을 하죠. 정리해서 역변환을 해볼 겁니다. 라플라스 사인 u가 되고요. 얘는 s분의 1이 앞에 곱해지면은 그럼 결국은 적분. 자, 그리고 나서 s제곱이니까 한 번 더 적분. 그러면은 다 구해졌네요. z는 마이너스 사인 u 플러스 u 플러스 2 사인 u. 이때 u는 t-1이죠. 정리하면 y는 사인 t-1 플러스 t-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별다른 내용은 없지만은 여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준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치환한 거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한 미분 방정식 풀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